저는 지금 이 김포에 위치한 애기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발 156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경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힘은 좀 들지만 이 언덕을 넘어서면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지런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하성면에 위치한 애기봉. 이 야트막한 봉우리에는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평안감사와 그가 사랑하던 기생이 피난길에서 헤어졌는데 그 기생의 이름이 애기였고 그녀가 오매불망 평안감사를 기다리던 장소가 바로 애기봉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여름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 등줄기에 땀과 함께 애기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 애기봉 정상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바로 저기가 북한 땅입니다. 황해도 개풍군.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강 건너 마을이 마치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입니다. 강폭이 넓지 않아 헤엄쳐 건너면 금방이라도 닿을 것 같아 더 아쉽습니다. 지금 이곳은 한강이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 마지막 지점. 그래서 한강 하구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강 하구만이 아닌 전혀 다른 이 강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이름 속에는 또 많은 그 숨은 이야기거리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설명해 주실 분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계양이라고 합니다. 노계향 이사장님. 네. 네. 오늘 하여간 이 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실 거라고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네네. 이 강이 한강하구라는 그 보통 명사에 묻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강문화협동조합이란 단체를 꾸려서 이 강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강의 이름이 조강이라고 조강. 합니다. 예, 저희가 보통 조강. 그 조상조, 하레비 네. 조라고 하는 그 한자를 쓰는 조강입니다. 아. 할아버지의 강 이렇게 볼 수 아하. 있죠. 할아버지의 강이다. 예. 이 강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아니 왜 그런 할아버지의 강, 조강 이런 그 의미를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자손들을 잘 아우르듯이 이 강이 임진강, 한강을 비롯해서 여러 강을 품어 안는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강 하나만이 아니고 무려 4개의 강이 어. 합쳐진 곳이 조강입니다. 어떤 강인가요? 임진강, 한강, 예성강, 염하. 염하. 예, 아. 할아버지 강이라고 부를만 하죠. 네네네네. 임진강, 한강은 잘 알고 예성강도 잘 알고 예. 염하는 또 굉장히 낯선 강 이름이네요. 조강은 백두대간의 검령소에서 시작된 한강과 함경도에서부터 달려온 임진강이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조강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저기 임진강이 내려오고 있고 한강이 내려오고 있고 네, 그 네. 시작점으로 해서 이쪽이 다 조강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강, 임진강, 예성강, 염하 4개의 강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할아버지의 강, 조강.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우리 노계향 이사장님 모시고 차근차근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이 시작되는 지점. 잔잔한 강물이 인자한 할아버지 같습니다. 여기가 임진강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강이 내려오면서 그게 합쳐져서 이렇게 물이 많아지다가 김포 그리고 저쪽 개풍 그리고 예 강화까지. 한강 임진강을 통해 한반도 중심부의 물길을 품어 안은 조강.
서해를 향해 휘몰아치는 조강은 강화 인근에서 염하와 합쳐지고 서해를 눈앞에 두고 예성강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조강이지만 옛 이야기와 기록에는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물의 힘을 통치에 이용한 고려의 왕건은 진도를 공격하기 위해 남쪽으로 진군할 때 이 조강포에서 전열을 다듬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으로 오면 조강에 대한 기록이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난 세월 조강은 한반도의 허리, 그 중심의 위치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흐름을 같이 해왔습니다. 조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쪽의 지명은 황해도 개풍군 조강리, 우리 쪽 땅의 이름도 김포시 월권면 조강리. 이쪽과 저쪽 모두 같은 이름을 쓸 정도로 조강은 큰 물길이었고 조강포 역시 번화한 지역이었습니다. 조강포 일대는 고기잡이 배는 물론이고 강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배들로 늘 북적이었습니다. 고려는 해로를 통한 대외 교역에 능한 나라였습니다. 일찍이 코리아를 세계에 알린 고려의 국제무역항 병난도. 이 병난도는 고려의 수도 개경과 가까운 예성강의 포구인데요. 이 병난도로 가는 물길도 조강을 거쳐갑니다.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이 세금으로 내는 쌀을 조강을 통해 거둬들였습니다. 충청 전라 지역에서 올라오는 쇠곡과 또 각종 물품들이 한양으로 가려면 반드시 조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조강 일대 지역은 서울과 개성과 연결되면서 한반도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개경과 남경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남경과 황해를 통과해서 외국과 연결하는 모든 항로의 수로망의 중요한 거점이었는 것이 조강 일대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 중요했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조선시대 때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모든 물류의 90%는 다 물길이었었고요. 국가의 모든 조공 품목이 전부 다 모든 공산품이라든가 품목이 배닷길을 통해 가지고 일단 강화도와 김포원의 협수를 통해서 들어온다면은 조강 앞바다를 거쳐 가지고 현재 서울까지 오는 겁니다. 지금이 저 물이 지금 빠질 때인가 봐요. 근데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거든요. 저 개펄이 막 금방금방 늘어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물살이 굉장히 세죠. 네. 보통 왜 넓은 지역에서 좁은 지역으로 하면서 물살이 세진다고 하는데 여기도 임진강 한강에서 내려온 많은 물들이 김포, 개풍, 강화 이 좁은 지역을 지나면서 굉장히 거칠어져요. 그래서 이것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이 조강 바닥에 고려 조선시대 배들이 많이 묻혀 있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면 요즘은 이제 모타가 달려서 뭐 굉장히 빨리 다니긴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거 손으로 쥐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 물산 빠른 데를 어떻게 다녔을까요? 이거? 그때는 그래서 여기 조강포예요. 네. 조강포에 배를 대고 있다가 밀물대에 맞춰서 출항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조강포에서 아주 거센 밀물을 잘 만나면 바로 밀려서 한강의 서빙고까지도 닿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 예. 그때 배를 딱 띄우면 예. 큰 힘 안 들이고 바로 그냥 서울까지. 서울까지 간다. 예. 한양까지 간다. 네네. 조강은 여러 개 물길이 합쳐지기 때문에 물살이 세고 방향도 자주 바뀝니다. 고려시대 대문장가 이규보는 유배를 가는 길에 조강을 만나게 됐습니다. 쫓겨가는 발걸음이 그렇지 않아도 무겁던 차에 매섭게 휘몰아치는 조강이 앞을 막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토정이지함은 직접 조강의 물때를 관찰해서 노래로 만들고 또 뱃사람들에게 부르게 했다는데요. 그만큼 조강에서 사고가 많았고 또 조강의 정확한 물때를 아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황해 바다에서 들어오는 배 또는 우리 전라도 지역이나 이쪽에서 올라오는 배 뭐 이런 배들이 한양을 왕래하고 또 한양에서 이 수로를 통해서 나가고 그러면 굉장히 이 근처가 번성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저기 마금포리 그리고 조강리, 용강리 이렇게 포구가 있었는데요. 고려부터 조선시대에 거치면서 이 포구들이 아주 황금기를 이뤘었죠. 특히 여기 조강포는 고려시대 그 대외 무역의 중요한 거점지 역할을 했었고 또 조선시대에는 세금으로 걷어들인 쌀을 싣고는 세곡선, 그 세곡선이 여기 정박을 하기도 했었던 아주 중요한 포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강포를 중심으로 많은 물류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물류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그러면 그 당시엔 배가 많았을 텐데 지금은 배가 다닐 수 있는 물론 없겠죠? 네, 지금은 배는 뭐 전혀 다닐 수 없을 뿐더러 조강포 자체도 가보면은 그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은 없고 정말 많이 달라져 있어요. 세월의 무상함만 느껴지는 그런 장소가 되었죠. 그래요.